네, 오늘부터 국회는 12월 임시회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용호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오셨다고요? 네, 한 달 더 지난 것 너무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자주 오십시오. 예. 자주 불러주세요. 의원님은 연말인데 어떻게 후원금 계좌 다 차셨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덕분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뉴스공장 덕분 아닙니까? 예, 거기 나가면 그렇게 후원금이 바로바로 찬다면서요. 뉴스공장도 그렇고 예, 매불쇼도 매불쇼. 좀 예. 자주 나가는 편인데. 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섭외 순위에서 밀리겠어요. 자, 의원님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교로부터 네.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민주당의 전재수 장관 이름이 네. 튀어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어떤 그 진술이 네, 그 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사건이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제 이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게 국민의힘에서 자꾸 또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진영에서 편파적 수사, 네, 선별적 수사, 네, 또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예.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예. 불법 수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또 성격이 다릅니다. 네, 윤건희를 위해서 통일교가 네, 조직적으로 움직인 행태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던 부분이지 그렇죠. 개별적으로 받았던 의원들의 후원금 이런 네. 부분들의 포커싱을 맞춰서 수사하거나 기소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성격과 수사 대상과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네. 그걸 다 싸잡아 가지고 왜 수사 안 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리와 맞지 않다. 네.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모두 15명이라는 건데요. 네. 저희가 또 추가 취재해 보니까 뭐 실제 명단을 다 확보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뭐 출판 기념회 이거 합법 아닙니까? 네. 그거는 별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판 기념회나 네. 또는 뭐 이렇게 후원금 네, 정치 후원금. 예. 정치 후원금 계좌로 이제 입금해 주는 예, 거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네. 또 다른 어떤 불법적인 요소로 네. 이게 그 진화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어떤 개별 정치인들의 후원금 받은 사항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특검 보고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해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있는 지점들은 일단은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됐으니까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검 네. 수사 기록을 기자들이 이제 확보해 가지고 보도를 네.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1,000만 원대의 시계 예. 그러니까 시계가 2점인데 그게 1,000만 1,000만 원이고 원. 예. 하나에 막 500만 원씩 되는 걸 수 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천만 원 정도의 예. 그 현금 박스. 현금, 예.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윤영호의 진술입니다. 윤영호의 예. 진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전재수 장관실 뭐 이렇게 취재해 보면 윤영호라는 사람 자체를 잘 모른다. 예. 그러니까 접촉한 일도 없다. 예.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윤영호의 진술만 가지고 이거를 수사 기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수사 보고서 형태였고요. 보고서. 예, 수사 보고서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기재되는 경우들이 있고 아, 때에 따라서는 네. 이제 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진술 위주로 기재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예, 예. 이제 수사 보고서의 내용들이 예. 어느 정도의 객관적 증거나 진술 증거가 다 이제 종합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일단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예. 진술 중심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정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재판이 또 윤영호 재판이 있어서 네. 윤영호가 추가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몇몇 명단은 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전재수 장관 이외에 지금 전직 의원 네. 한 분이 또 그분은 한 3천만 원 정도 예. 예. 그리고 행사에도 직접 참석한 걸로 이제 전해지고 예. 있고 또 다른 장관급 인사의 이름도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예. 혹시 민주당이 저 감찰인가요? 예. 뭐 이거 윤리감찰을 아직 지금 시작을 그 못 정청래 대표께서 지시한 바는 없고요. 어,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처럼 예, 좀 상황을 좀 추이를 보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당사자 그 소명.
이제 진술을 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뭐 특검 이게 뭐 그냥 언론들이 그냥 카더라라고 쓰는 게 아니라 특검의 이제 수사 기록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물론 이제 윤영호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다. 왜냐하면 그 통일교 내부의 그 뭡니까 고위직들만 네. 보는 그런 그 기록에 예. 요 전재수 장관과 관련된 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사건은 2018년이고 네. 많은 그 기자들은 지난 8월에 윤영호 본부장이 요 관련된 내용을 진술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은 것은 네. 뭐 일종의 이제 여권 봐주겠다. 그때 바로 이첩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네.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넘긴 것은 네. 뭐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저는 뭐 금시초문이고요. 이제 이첩 시기와 관련해서는 민감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아닌 것을 수사했을 때는 불법 수사고 그 수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할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 계속 수사 왜 안 했냐라는 방식은 옳지 매우 않다. 부적절하고요. 매우 부적절하다.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또 휘말리게 돼가지고 뭐 유쾌한 소식은 아니고요. 아니어서 네. 좀 그거는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정책의총에서 속도 조절 좀 하기로 한 것 같고 예. 어제죠 매불쇼에 출연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항소심부터 하자라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렇게 딱 하지 말고 이것도 좀 구성도 바꿀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어떤 여러 제언들이 정치권 뭐 학계 시민단체 속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검토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총에서도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망라적으로 다 나왔고요. 그래서 지도부는 그런 얘기들을 다 포함하고 네. 또 전문가들의 네. 그 법률적 검토를 더 심도 있게 좀 받아보기도 하고 예. 또 다양한 그룹의 의견도 청취해서 네. 좀 지금 현재 법사위 통과한 안을 보완하겠다 이런 방침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네. 네. 그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내 처리는 계속 그 견제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연내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예. 통과시킨다. 네. 근데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사위 통과한 예. 그 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추천위원회 구성과 네. 관련해서 예. 이제 법원이 이제 과반이 안 되는 상황, 예. 또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인 추천권을 행사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예. 좀 보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여타의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봐서 네. 논란이 되거나 네. 또는 위헌 시비를 계속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소지를 없애겠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해 예. 주시면 일단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전국 법원장 회의, 심지어 전국 법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싹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근데 좀 다른 개별 법관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예.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법뿐만 아니라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법 왜곡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사법부의 여러 조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법부는 이해관계 집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그렇죠.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혁과 관련해서 뭐 적절하게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사법부가 네. 지금 이 지경을 만든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네.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도 없이 예. 국회에서 진행하는 입법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까지 사법부가 지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낸 적이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대안은 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떤 단위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네. 좀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지만 네. 그런 지점들은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게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을 때에 그 부분이 어떤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외국의 입법 선례를 좀 참고해서 워낙에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반복되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분명하게 이제는 선을 좀 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를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더 확대 적용, 무분별한 확대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열어놓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법사에서도 그런 논의 과정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지금도 저는 예. 만약에 필요하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안 된다, 법원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가다듬는 노력을 저는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합리적인 토론이거든요. 네. 합리성에 기반해서 만약에 그 법외국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안 입법을 하면 되잖아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뭐 문구 조절도 하고 자꾸 조정도 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예. 그건 얼마든지 건강한 국민들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요 법사의 논의 과정에서 예. 애초에 발의됐던 내용을 예. 소위에서 갑론을 막 하면서 수정이 많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안을 내서 예. 사법부에서 제시하는 안은 A안,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B안,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는 C안. 네. 그럼 이걸 올려놓고 테이블에서 이제 같이 그 교통정리 토론하면 하면 되는데 예. 대안은 없이 무조건 안 돼. 이러면 또 이거는 굉장히 편향적인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렇게 묻지마 법원, 묻지마 네. 검찰 편입니까? 그러게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묻지마 법원, 묻지마 검찰 편이 아니고요. 네. 반민주당. 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 이재명 정부가 하면 무조건 반대. Anything but 이재명 정부. 예. Anything but 민주당이에요. 그게 내란 독재 정당이 예.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이재명 정부가 회복과 성장을 이렇게 발빠르게 하는데 계속 발목 잡는 행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법부가 하나도 개혁도 안 하면서 예. 자기들이 솔직히 말하면 대법원의 예규만 바꿔서 전담재판부 설치해서 예. 빠르게 재판하고 지규현처럼 그 룸사롱 의혹이 있는 사람 재판부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무작위 전자배당하고. 그렇죠. 무작위 전자배당하고 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중앙지법에 그렇게 줄 영장 기각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상하다 예.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관련해서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했네요. 예. 처음으로 네. 한두 개가 아니다. 고발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 예. 그 법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걸로 예.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가장 정점을 찍은 게 네. 파기환송 전화 판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민 누가 그런 납득할 수가 시대 없죠. 네. 정말 재판 예. 역사적으로 최악의 재판으로 예. 기록될 그 재판의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또 12월 3일과 4일로 넘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일정한 회의를 소집해서 네. 무슨 내용의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얘기를 오고 왔는지에 대해서 실체가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네. 전반적으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특검이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이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네.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가감 없이 네. 추상같이 수사하고 예.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예.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촉구하고 싶고요. 예. 실제 공수처가 어느 만큼 나아갈지는 예.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12월 그러니까 벌써 작년입니다. 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각기가 지금 다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사법부도 그 중에 하나고
법원도 그 중에 하나고 검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네. 황교안 전 총리에게 그 전화 통화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특검팀이 확보를 했어요. 네. 무슨 내용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뭐 문재인을 구속하라 뭐 이런 아니죠 우원식을 구속하라 이런 등등의 주장을 네. 당시에 저 황교안 전 총리가 한 겁니다. 네. 요것도 지금 전혀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그 박성재 김건희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거에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드러난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의 행보가 네. 거의 드러난 게 없습니다. 맞아요. 안가 회동 말고는 네. 거의 드러난 게 없고요. 예. 근데 과연 예. 대통령실에 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이 예. 두 손 놓고 뒷짐지고 있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혀 볼 수가 없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김주현 수석의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예. 당시의 행보, 예. 언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황교안 씨는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황교안 씨가 그 당시에 네. 그 당시 여권의 예. 유력 인사들과 예. 어느 정도 교감과 소통들이 있었는지도 예. 밝혀진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김주현 수석과 예. 황교안 전 총리는 특수관계 아닙니까? 검찰 기획통, 공안통. 예. 예. 그리고 실제로 한솥밥을 먹었어요.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이고. 예. 예. 그래서 긴밀한 사적 관계 그렇죠. 속에서 예. 이런 식의 어떤 공적 예. 내용도 예. 이제 소통을 긴밀하게 그 시기에 했다는 건데. 뭘 좀 도와달라라는 예. SOS 요청을 받고 예. 뭐 우원식 구속해라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렇게 움직였을 수도 의심을 있죠. 합니다. 예,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주현 수석이 다 전화를 한 거거든요. 예. 예, 드러난 것은.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네. 약간 저는 두려운 게 내란의 실체가 네. 지금 3특검 또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로 정말 제대로 다 온전하게 드러난 거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네. 그거에 가담했던 여러 내란 세력들 예. 지금은 뒤에서 웃고 있는 거 아니냐. 코웃음 치고 있을 겁니다. 예. 아, 뭐, 그 꼴을 예. 봐야 이게, 되냐. 예,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네. 향후에 역사가 네. 다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고요. 네. 이 차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정말 한치의 어떤 것도 없이 네. 남김없이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 처벌 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네. 일단 드러내고 드러낸 하에서 예. 징계할 건 징계하고 수사해서 기소할 건 기소하고 네. 털 건 털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저는 드러난 게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가장 저는 주목하고 두려워하는 지점. 지금 그 노상원만 하더라도 예. 뭐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 뭐 고기밥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그 행태의 정도는 네. 더 가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반격, 역공, 예. 뭐 이런 태세 전환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요. 정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뭐 이런 빈틈이 보이면 네. 바로 반격에 나서려고 태세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그 노상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김주현 그렇죠. 그다음에 이완규 네. 뭐 등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그리고 박성재는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안 있다. 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데 네. 좀 너무 늦었다. 하려면 진작해야지. 지금 네. 당장 14일 날 내란 특검 끝나고 28일 날 김건희 특검이 끝나는데 네. 이 특검이 종료되기 전에 뭐 기간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2차 종합 특검을 할 것 같으면 진작에 좀 해서 바로 좀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2달 또 이거 구성하는데 걸리니까요 시간이 예.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재 있는 특검 조직을 그대로 활용해서 연장하는 게 맞긴 하고요. 네, 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수사의 어떤 실질적인 네, 수사력을 확보할 수사 역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금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품을 많이 들였고 네. 장기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수사에 그 참여하고 있는 수사 역량들이 네. 많이 소모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특검법에 정해진 그 기간 내에 네, 수사는 정확하게 다 마무리하고
사실은 그 끝내고. 이후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예. 어느 정도 각으로 예.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에서 부족한 부분은 뭐고 더 추가적인 수사가 해야 될 부분은 뭔지 예. 최혜병 특검 마찬가지 내란 특검 마찬가지고 네. 그게 마무리된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네. 그거에 합당한 수준의 특검 조직을 네. 출범시키는 게 뭐 예. 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좀 차질 없이 네. 더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게 국수본으로 가고 네. 이제 국수본에 있다가 그냥 있는 거죠. 국수본에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있다가 다시 종합특검이 뜨면 그때 요거를 다시 사건을 이첩해서 종합특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한다. 네. 이렇게 예.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국수본하고 검찰에서 합수부를 만들어 가지고 기간 없이 네. 계속 수사하는 게 낫지 않냐. 검찰요? 예, 지금의 검찰 1년간 수사할 수 있도록 기소 때문에 예. 국수본이 기소를 못 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하자라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있는 팀이 그냥 해라. 네. 기간 연장을 해서 예.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 두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 거죠. 네, 검토하지 않는 네. 거 전자는 좀 의아하네요. 전자는 의아하다. 검경 학수본이면 검찰에다가 수사 전혀 뭐 동의가 안 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예. 예. 기소 때문에 그쪽은 어떤 내용의 주장이고 어떤 맥락인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네, 근데 단순히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하자. 합수부. 예. 그럼 사실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이제 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일정하게 좀 계속 하도록 열어두자 이런 건데 네. 그게 현행법하고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 수사 대상 범죄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있어요. 검찰이 무조건 다 내란 외환죄나 여타의 뭐 범죄들을 다 수사할 수 그 수사 대상 범죄에 안 들어오는 것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법외국제 내란전담 재판부 대법관 증언 문제, 그다음에 그 이른바 뭡니까 저기 헌재까지 해서 사심제, 네, 예, 그다음 재판소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하는 문제, 뭐 현수막 네. 정당 현수막 규제하는 거, 그다음에 유튜버들에 대한 증발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네. 강화해서 뭐 60인 이상 재석해야 할 수 네.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거 다 악법이다, 이거 싹 다 네.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요 8대 법안에 대해서 다 연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까? 어제 나경원 의원이 필보하면서는 5대 학법이라 그러던데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8대 학법을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민주당이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바로 예. 그런 지점이거든요. 예. 저는 그 8대 악법이라고 국민의힘이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도 1대1로 공개 토론하면 할 자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지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주장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냥 억지스러워요, 너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냐? 아예 하지 말자. 예를 들면 대법관 증언, 네. 대법관 증언 아예 하지 말자는 거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을 많이 임명하는 상황은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적체되고 있고 네. 국민의 어떤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지금 침해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네. 대법관 직원은요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법원에서 법조계에서 먼저 그리고 법원에서 계속 양승태 대법원장 네. 상고법원도 만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고심 사건 적체를 빨리 해소해달라 이런 네. 얘기는 엄청 오래 나오고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입니다. 맞아요. 단골 메뉴예요. 네.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싫어 하지 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예.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재판소원도 필요하면 일정하게 한계를 그으면 되거든요. 네. 모든 재판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돼. 이거는 건강한 어떤 그 여야 협의 과정이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또 하면은 아니 왜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하냐 그러는데 무슨 합의가 꼭 전제돼야 됩니까? 충분하게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네. 협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협의가 되는 겁니다. 네. 입장 제시는 없이 대안 제시는 없이 무조건 반대로 하면 이게 협의를 막는
그 원인은 야당이에요. 네. 대안을 제시하고 건강한 토론을 하는 게 협의의 전제고 출발인데 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반대? 협의를 잘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건진법사 전성배 재판에서 네. 그 22년 3월 대선 전후로 전성배와 통일교 그 윤영호 네.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통일교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렇죠.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 은혜 입었잖아요. 대통령 당선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은혜 입으셨어요. 그게요.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예. 통일교 측하고 한테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통한 내용인데요. 그날이 2022년 3월 30일입니다. 네, 30일. 3월 30일인데요. 예. 윤영호 씨 공소장을 보면 같은 날 네. 그 윤영호가 네. 전 세계본부장이죠. 통일교 그렇죠. 2인자. 예. 김건희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고문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예. 총재님 건강하시냐? 예.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 예. 딱 매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맞네. 딱 근데 떨어지네요. 이 그 통화 내용에서 뭐라고 네. 했냐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것을 김건희가 직접 통일교 2인자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실 피하기 어려워 이거는. 윤석열 예. 내란 수계는 예, 그 지난 22년 대선 때 예, 통일교의 도움을 받아서 예. 당선됐다라는 예. 것을 자인한 거다. 지금 이 김건희 통화 내용과 예. 전성배의 통화 내용을 종합하면 예.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는 내용에 증거가 나온 거다. 예, 그 대선 그 윤석열 측 대선 조직과 네. 국민의힘이죠 조직과 이 통일교 조직이 네. 밀착돼서 대선을 수행해서 그 결과물을 냈다라는 것을 이 두 통화 내용이 예. 어느 정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윤석열 내란 수계는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고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통일교가 도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정치자금 문제도 나오고 네. 대선자금 문제도 그렇죠. 나오는 대선자금.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 대선자금 문제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동원해가지고 선거를 치렀을 때 공직선거법 이슈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 대통령 당선하고도 그 이제 영향을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대통령 당선이 그 무효화될 수도 있는 당선 무효. 당선 무효될 수 있는 예. 사안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여서 예.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예. 이 대선 자금 문제라든지 이 통일교의 조직적 결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서 이 당선 무효 또 그 대선 자금 그러면 이제 보전받은 거 돌려받아야 네, 보전받은 자금 환수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예. 기존의 국민의힘의 어떤 개엄 내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네. 저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존립할 근거가 대한민국에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산 사유가 예, 명백하다. 명백하다. 예. 그리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예. 해산하고 제로베이스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게 훨씬 더 건강한 건강합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제 그 저도 뭐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특정 종교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종교 기관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네. 사실상 통일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 통일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일본에서도 이제 3번 정도의 그런 그 종교 단체 네. 해산 사안이 있었어요. 뭐 잘 아시는 옴진리교, 옴진리교. 뭐 최근에 지금 현재 2심 중인 네. 그 통일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는 법이 아예 그렇게 있습니다. 종교 법인법 이래가지고 네. 그 관계 부처장 등이 법원에다가 해산 명령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거를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1심에서는 해산해야 된다. 네. 판결이 나왔고요.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네. 통일교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 특검 수사 과정이라든지 드러나는 걸 보면 또 일련의 개엄 내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종교가 종교 본연의 어떤 길을 가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극화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근데 사실 기독교 일부도 사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신천지 문제도 심각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본연의 트랙으로 다시 좀 왔으면 좋겠다. 건강한 종교 활동과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철저하게 보장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현저하게 이탈해서 종교의 자유 영역을 현저하게 이탈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일체화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위헌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용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별로 건강하지 않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 매우 위험하거든요. 요새도 그 광화문에 매주 토요일에 일요일에 세게 집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한국 사회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일정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두 차례나 걸쳐서 강조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한동훈이든 누구든 아니 민주당 수사를 그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패용 메시지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다. 아니 한동훈 씨나 윤석열 씨나 그런 식으로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악용하고 활용했지. 아니 민주당 지금 실체도 다 드러나지도 않고 설령 만약에 그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걸쳐서 민주당 일부 의원 뭐 저기 구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이네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냥 사고 방식 자체가. 너무 협회하고 좀 너무 후지죠. 후지다. 정말 너무 후지다. 그 말이 저급해요. 저급하다. 후지다. 사고 방식 그 말이 자체가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만 나오면 그냥 프레임 전쟁만 하려고 득달같이 이준석, 한동훈 좀 약간 그리고 한동훈 씨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다 좋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표현을 좀 그래도 당 대표까지 했는데. 좀 국민들도 보고 있고 하는데 좀 정제돼서 고급스럽게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막 저열한 단어를 일부러 후진 단어를 막 찾는 것 같아요. 궁리하는 것 같아. 한가하니까 그런 거 궁리하는 것 같아. 정말 너무 그 격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뭐 국회가 다시 또 바빠질 것 같고요. 연말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 연초에 주요 재판 결과가 줄줄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2차 특검 지금 오늘 뭐 쭉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특검 안 하고는 또 돌파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법원 검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특별법을 통해서 그밖에 다른 좀 범사회적으로 새롭게 내란을 청산할 수 있는 비전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당장 수사가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 수사가 어떤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지방선거 용인의 뭐 등등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요. 당위적으로 역사적 어떤 단죄의 선례를 분명히 남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오셨으니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을 석방하는 게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그래서 혼란이 막 생겨야 유권자들이 나와서 민주당에 표를 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것을 민주당이 하나의 지방선거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내란 척결, 내란 청산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어떤 정치적 목적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그것에만 방점을 찍고 가야 됩니다. 그 알만한 기자들이 이런 소문을 내고 있어서 기가 막혀서 저도 여쭤봤습니다. 뭐 바보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무능한 민주당 그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죠. 찍겠습니까? 엄청난 비난의, 그 비판과 직면할 텐데 그런 선택을 할 리는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